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인아TV의 정인아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TV에는 진짜 최초로 우리 박성진님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이제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온 거 다 알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요? 그럼요. 어떻게 알지? 아마 팬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설마? 진짜예요. 네, 저는 이제 북한 악기 소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연주자이고요. 정윤아 씨랑은 꽤 됐죠, 이제. 저희가. 엄청 오래됐죠, 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엄청 오래 됐는데 이제야 저를 찾는 정윤아 씨. TV에 워낙에 또 이게 모시기 힘든 분이니까 감히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네. 좋은 말로 하면은 네. 그렇게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안 좋은 말은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서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우리 박성진 오빠의 모습을 뭐 TV 스타킹에서도 보시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말 정통 음악인이죠. 어떻게 보면 민족 악기기도 하고 그죠? 이제 음악을 활동하셨던 분들은 꽤 많이 있죠. 많이 맞죠? 있죠. 네, 많이 근데 또 봤는데. 성진 오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평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민권자, 여긴 시민권자. 네, 정말 그 재수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평양 노랭지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 지방에서는 이런 또 평양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평양에 대중교통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이 있겠죠. 지하철이. 지하철은 안타깝게도 서울보다 먼저 개통이 됐습니다. 1년 먼저 개통됐다면서요. 그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궤도 전차가 있어요. 궤도전차. 네. 궤도 전차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차처럼 바닥에 레일을 깔고 그거를 통해서 전류를 이제 동력 삼아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무궤도가 있습니다. 무궤도. 궤도가 없이 이 공중에다가 줄을 쭉 전기 손을 늘어놓고 맞아요. 거기다 이제 꼴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뻘대. 그거를 이제 전기를 전기를 이렇게 흘려 보내서 동력 삼아 가는 이제 무궤도 전차가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 우리는 말하면 이제 가스죠. 네. 가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버스. 그럼 그 이제 시내 버스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택시. 택시 있고. 가장 많이 타는 대중교통이 네. 자전거. 자전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요. 자가용 자동차라고 그렇죠, 하시면 되죠. 북한에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평양시 안에서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그것도 뭔가 이런 좀 컨디션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색깔을 치가 벗겨지면 안 되고 뭐 예쁘게 꾸며야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그런 거는 없고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면은 넘버가 있어요. 넘버, 있죠. 예, 자동차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자전거. 자전거의 넘버가 평양에만 그런가? 우리 지방에는 없었나?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에도 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있다면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자전거의 넘버가 없다가 이제 북한에서 자전거가 이제 일본에서 중고로 들어오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가 대중화되면서 이거 자전거도 이거 조금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한국처럼 규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달아줬어요. 네. 그러면은 그 뭐예요? 우리가 개인 돈으로 산 건데도 번호를 단다라는 건 언제든지 회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남발을 줘가지고 네.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네가 그 규정을 어기면은 이제 벌금도 좀 받아내고. 결국은 삥 뜯기 위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성진 오빠니까 그나마 이제 지하철은 평양에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도 많이 타보셨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북한의 지하철 하면 뭔가 지하 궁전 같이 꾸려놨다. 이거에 더 익숙한데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양을 만약에 관광을 갔다. 하면 첫 번째 관광 코스가 평양 지하철입니다. 맞아요. 그럼 왜 지하철을 관광지로 했을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윤아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지하철이 그냥 궁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왜 저렇게 깊이 파고 왜 저렇게 웅장하게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철 안에 샹들리에가 막 매달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사람들이 편리성을 기본으로 했다고 하면은 북한은 또한 전시형이죠. 선전용이죠. 그래서 그 지하철에 어떤 그 담벼이라든가 네네네. 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아주 김부자에 대한 맞아요. 사연들로 꽉. 사실 이제 그런 평양에서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대한민국에 처음 오셨을 때 한국의 지하철 대중교통을 처음 딱 접하셨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다면은 네. 왜 이렇게 복잡해? 서울에 와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어디였다면요. 2호선. 맞아요. 2호선 쪽이 양천 쪽. 있어. 계속 덜기는 게. 제가 그거를 2번인가 돌고. 야, 다 경험이 있구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면은 응. 2번을 돌고 나니까 이게 내 머리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귀신한테 지금 홀렸나? 그러면서 또 좀 눈에 띄는 대중교통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버스. 한국의 버스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네. 제가 살던 곳이 가양동이었어요. 네. 당시 이제 북한 분들이 가장 많이 좀 살기도 하죠. 가양동이. 그렇구나. 네. 거기가 지하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9호선이 들어와 있지만은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예전에도 저희 와이프랑 오다가 그 6631이라는 번호를 보면서 네. 저거 내가 저 버스 진짜 오래 탔는데. 그럼 그때 타던 버스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네에는 그게 무슨 그 셔틀버스라고 해가지고 동네에서만 땡글땡글 도는 버스. 맞아. 마을버스. 네, 마을버스 그런 거 있어가지고 교통은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북한에 있을 때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많이 보셨어요? 평양에서는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어느 정도 사람이 차게 되면은 버스가 출발을 해요. 맞아. 다음 거 타세요 이러고 안 태워요. 다음 거 또 오니까. 근데 북한에서의 버스가 한 번을 놓치면은 보통 한 4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와, 배차 시간이. 네. 버스에서 이렇게 매달려 가서 버스 문도 못 닫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사람이 꽉 껴 있다고 보니까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적도 도둑놈도 생기고, 많이 생기고. 도둑놈들도 생기고,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그냥 뭐 공식적으로 성추행이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성추행이 돼도 거기서 누구도 소리를 못 쳐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대학 때니까 그리고 학생들 오잖아요. 오게 되면 뭐 진짜 이건 편집하니까 상관없어요. 이 옷들에 그 막 뭐가 막 남자들의 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북한에서는 정말 대놓고 성추행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지금 맞습니다. 버스 이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도 그 보리차라고 하는 서비차 타면 비닐방 막 뒤집었을 때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군관동지 같이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뭐 짐 다 털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양쪽에 이렇게 싸고 있어요, 여자를. 그러한 대중교통이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화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거를 뭐 어디다 갖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많이 놀라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끔 그 변태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봤자 촬영이에요. 몰카를 찍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도둑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막 이렇게 그 출퇴근 시간 때는 너무 촘촘하게 되면은 저도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출퇴근 그때 이제 타잖아요. 타면은 제일 불편한 게 예를 들어서 앞에 여자가 있거나 옆에 여자가 있을 때 몸이 닿을까봐. 그러니까 몸은 다 있는데 손건사를 어떻게 못하냐. 이렇게 모으고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방을 뭐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 여성분한테 손이 닿으면은 오해의 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성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반중이 맞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냥 손이 그럼 뭐 대놓고 가죠. 한국으로 말하면은 나쁜 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떠나서 이제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 자랐던 고향이잖아요. 네. 어쩌면은 그 고향에 대해서 추억도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좋은 얘기를 좀 해야 하고 되는데. 싶은데 맞아요. 하다 보면은 이게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왜 올라간다면은 네. 야, 이렇게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아직도 그래 하면서 혼자서 막 그 감정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네, 억지를 못할 정도로 음.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사회라는 사회가 정말 사람들을 위한 사회라는 거. 맞습니다. 교통 하나만 봐도 좀 저도 이제 다시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오늘 우리 성진 오빠 처음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신 성진 오빠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